아침에 깨어났을 때 더 이상 그 신호가 없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순 없는 그 충격과 두려움, 바로 그것이 수많은 남성들이 마주하는 침묵의 시작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매일같이 자신을 의심합니다. 나는 끝난 걸까? 하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고 차마 배우자에게조차 털어놓을 수 없어 혼자만의 방에서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정호 씨 63세 은퇴한 은행원. 역시 그랬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 늘었지만 오히려 눈을 마주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따뜻한데 본인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 대화는 줄어들고 식탁 위의 공기는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정호 씨가 다시 자신감을 되찾게 된 출발점은 병원도 약국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부엌, 매일 오가던 평범한 공간에 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남성의 힘이란 거창한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몸속 산도가 무너지고 혈관의 흐름이 막히면 아무리 강한 약을 써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균형을 되돌리는 열쇠가 바로 우리가 늘 곁에 두고 쓰던 아주 소박한 재료들이라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저는 비뇨의학과 의사로 30년간 수많은 남성들을 만나왔습니다. 약에만 의존하다 지쳐버린 분들, 포기해버린 분들, 그리고 다시 살아난 분들까지.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결국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을 깨우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은 자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병원에서는 쉽게 들려주지 않는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베이킹소다와 부엌 속 몇 가지 자연 재료들이 만나면 어떻게 남성의 흐름을 되살리고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간에 무리를 주지 않고 부작용 걱정 없이 누구나 식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더군다나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재료 속에 이미 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만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끝났단 걸까? 아니면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열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지금 댓글로 숫자 1위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갈 용기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피가 잘 안 도는 거 아닌가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겠지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맑고 힘있게 흐르던 물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물질이 쌓이고 녹이 새울어 흐름이 약해집니다.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속 산도가 높아지고 염증이 쌓이면 혈관벽에 미세한 찌꺼기들이 들러붙습니다. 그러면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 몸 구석구석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 재료, 바로 베이킹소다와 레몬이 이 막힌 흐름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 성분으로 몸속 과도한 산을 중화시켜줍니다. 쉽게 말해 산성으로 기울어진 환경을 바로잡아 혈액이 조금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여기에 레몬의 천연 비타민 C와 폴리페놀 성분이 더해지면 혈관벽을 보호하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레몬 속에 사는 체내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물질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막혀있던 흐름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혈액이 한층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돕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게 도움이 되나요? 오늘 만나뵌 분 중에도 그런 의문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김성호 씨, 올해 58세로 택시 운전을 하십니다.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 몸이 무겁고 혈압도 들쭉날쭉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피곤해서 퇴근하면 바로 쓰러져 자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바로 따뜻한 물 한 잔에 베이킹소다 아주 소량, 티스푼 절반 정도와 레몬즙을 몇 방울 넣어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저으셨죠. 의사 선생님, 이런 게 무슨 약이 된다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혈관은 물길과 같아서 막힘이 풀리면 물살이 살아납니다. 수도관 속 녹을 긁어내듯 이 작은 조합이 혈관 속 흐름을 맑게 해주는 겁니다. 성호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몸이 전보다 한결 가벼워지고 오후가 되어도 예전처럼 졸음이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혈압도 큰 기복 없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내 몸이 다시 반응하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니 얼굴빛이 밝아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적의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몸이 스스로 되살아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베이킹소다와 레몬의 만남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 남성에게는 혈류를 원활히 하는 것이 곧 활력을 되찾는 열쇠이기에 이 단순한 한 잔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침마다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따뜻한 쥐를 떠된 거칠한 잔에 베이킹 소다 티스푼 절반 그리고 신선한 레몬즙을 떨어뜨려 천천히 마셔보세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상큼한 맛과 함께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리는 듯한 감각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앞서 레몬과 베이킹소다가 막힌 길을 깨끗이 씻어내는 첫 번째 열쇠였다면 이제는 그 길을 더 넓히고 오래 유지시키는 또 다른 열쇠가 필요합니다. 바로 붉은 빛깔의 뿌리채소, 비트입니다. 비트에는 풍부한 질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 들어오면 산화질소, 오익시티, 니트리시로 변환되는데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강하게 밀어주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앞서 레몬에서 언급했던 산화질소는 잠시 막힌 길을 열어주는 자극이라면 비트에서 만들어지는 산화질소는 길을 넓히고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좁은 골목길이 잠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넓은 도로로 확장되어 차량이 끊임없이 오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베이킹소다가 더해지면 시너지는 배가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산성으로 치우친 체내 환경을 중화해 산화질소가 더 오래,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줍니다. 터널을 넓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안의 벽을 튼튼히 다져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류가 단순히 풀리는 차원을 넘어 꾸준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조합이 실제 삶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병수 씨, 66세, 은퇴한 소방관은 평생 강한 체력으로 불길 속을 뛰어다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몇 년, 집 앞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 손잡이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예전엔 호스를 메고 몇 층도 거뜬했는데 지금은 계단 몇 개만 오르면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자신감이 떨어지자 바깥 활동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권유로 비트 주스에 베이킹소다를 소량 타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며 의심했지만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처럼 숨이 턱 막히지 않았고 다리에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다시 소방관 시절에 내가 돌아온 것 같아요. 단순히 근육이 아니라 몸속 어딘가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또 있습니다. 박철민 씨 71세 정원사는 꽃밭을 돌보는 게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삽을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에 힘이 빠져 금세 벤치에 앉아버리곤 했습니다. 예전엔 2-3시간 거뜬했는데 이제는 10분만 지나도 주저앉게 됐지요. 그러나 비트 주스에 베이킹 소다를 넣어 꾸준히 마신 지 한 달쯤 지나자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다시 삽을 들 힘이 생겼습니다. 화단을 가꾸다 아내가 차를 가져올 때까지 계속 서서 일할 수 있어요.
이 두 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하면 혈류가 좋아지는데 이는 곧 혈액 속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 깊숙이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세포 안에 발전소라 불리는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히 돌아가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 몸은 더 오래, 더 강하게 움직일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비유합니다. 혈관은 강이고 세포는 그 강물을 마시는 논밭입니다. 강물이 가득 차 흐르면 논밭이 살아나고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되듯 혈류가 살아나야 세포도 힘을 얻습니다. 바로 이 원리가 비트와 베이킹소다가 함께할 때 드러나는 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예전에는 즐겁게 하던 일이 이제는 버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강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 강물을 다시 흐르게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부엌 한켠에 놓인 붉은 비트와 늘 쓰던 작은 베이킹소다 상자가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혈류를 되살리고 에너지를 불러오는 낮의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밤에는 또 다른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몸과 마음을 깊이 쉬게 하는 것입니다. 낮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활력을 얻더라도 밤에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힘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깊은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뇌가 다시 살아나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깊은 잠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어나며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몸속의 호르몬과 신경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꿀과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곁들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밤의 질을 바꾸고 다음 날의 활력을 결정짓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잠이 오지 않을 땐 따뜻한 우유를 마셔라 라는 말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밤을 따뜻하게 덮이는 효과와 더불어 신경을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어 자연스럽게 숙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꿀을 한 숟가락 더하면 두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째, 꿀은 천천히 흡수되는 당분을 공급해 주어 뇌가 안도감을 느끼게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잠드는 것이 불안했던 뇌가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신호를 받아 안정된 수면을 돕는 것입니다. 둘째, 꿀은 간에 글리코겐을 보충해 줌으로써 밤새 혈당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덕분에 새벽에 불필요하게 깨지 않고 아침까지 보다 안정적인 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이킹소다가 소량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 성분으로 과도하게 산성으로 기운 위장 환경을 중화시켜 속을 편안하게 합니다. 특히 위산역류나 소화 불량 때문에 잠이 자주 깨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내 산성 환경이 완화되면 근육의 긴장도 풀리고 신경 전달이 원활해지면서 전신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쉽게 말해 우유와 꿀이 마음을 다독이는 역할을 한다면 베이킹소다는 몸을 조용히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은 따뜻하게 이완되고 뇌는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하며 위장은 편안히 가라앉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이어지고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멜라토닌 같은 중요한 호르몬들이 제대로 분비됩니다. 호르몬은 메신저처럼 작동합니다. 낮 동안 손상된 세포에 회복 신호를 보내고 근육과 혈관을 재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나 잠이 얕으면 이 메신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몸은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활력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뜻한 우유, 꿀, 베이킹소다의 단순한 조합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쉬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단순히 수면 보조가 아니라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을 준비하는 하나의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낮에 쌓인 긴장과 피로를 내려놓고 뇌와 몸이 충분히 충전될 수 있도록 돕는 조용한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밤의 회복이 끝나면 아침과 낮에는 다시 몸을 움직일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천입니다. 손발이 늘 차갑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혈액이 끝까지 돌지 않는 듯한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사실 이 차가움은 단순히 계절이나 날씨 탓이 아니라 몸속 순환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열쇠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자연의 불씨라 불리며 몸을 데워주는 대표적인 식재료였습니다. 생강 속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혈관을 넓히고 혈액 흐름을 촉진시켜 천을 높여줍니다. 따뜻한 차로 마시면 위장에서부터 열이 퍼져나가고 말초 혈관까지 확장되면서 손끝, 발끝까지 피가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강만으로 끝내지 않고 여기에 베이킹소다를 소량 곁들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위산을 완화해 생강의 자극적인 성분이 부담 없이 흡수되도록 돕고 동시에 체내의 산성화 환경을 중화해 혈액이 더 자유롭게 흐르도록 합니다. 쉽게 말해 생강이 불씨를 지피는 역할을 한다면 베이킹소다는 그 불씨가 골고루 번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합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민호 68세 전직 목수. 그는 평생을 나무와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할 때는 몰랐지만 은퇴 후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겨울이면 장갑과 두꺼운 양말을 껴도 금세 시려왔고 밤에도 발이 차가워 아내 다리에 갖다 대면 아내가 깜짝 놀라서 잠이 깬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따뜻한 생강채, 베이킹소다를 조금 섞어 마셔보았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기대가 없었지만 며칠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끝이 덜 시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거운 것을 느낀 것입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도 놀란 건 피가 도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온기가 손발 끝에서 올라와 가슴까지 차오르는 순간 그는 마치 다시 젊어진 듯한 활력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본인만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지내던 아내가 어느 날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밝아 보여요. 전에는 늘 피곤해 보였는데 요즘은 웃는 모습이 더 자주 보여서 좋아요. 사실 장민호 씨는 손발이 차가울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고 사람 만나기를 피하게 되면서 자신감도 잃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에 따뜻한 기운이 돌자 자연스럽게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늘어나고 산책도 즐기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가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확신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렇듯 손발의 온기는 단순히 첫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혈액이 말초까지 도는 것은 곧 전신의 순환이 살아났다는 신호이며 이는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과도 연결됩니다. 따뜻한 기에 따난 피가 흐를 때 비로소 신체의 깊은 곳까지 영양과 산소가 전달되고 그 힘이 다시 활력으로 돌아옵니다. 생강채 베이킹소다를 더하는 습관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끓인 물에 우려내고 여기에 베이킹소다를 아주 소량, 소금 한 꼬집 정도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특유의 매운맛은 한결 부드러워지고 위에 부담도 덜하면서 체내 흡수가 원활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어지는 작은 습관이 몸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피가 도는 따뜻함은 단순한 천상승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지고 굳어있던 마음이 열리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감을 되찾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호르몬이 줄어들면 다 끝나는 걸까? 라는 불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신감과 직결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더욱 예민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다행히도 자연 속에는 이 불씨를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선물이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는 예로부터 여성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들은 남성에게도 놀라운 효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류 속의 풍부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은 혈관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줍니다. 활성산소는 세월이 흐르면서 쌓여가는 녹과 같아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 호르몬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석류의 항산화 물질은 마치 부식된 금속에 기름칠을 하듯 혈관벽을 매끄럽고 탄력 있게 지켜줍니다. 혈관은 오래된 나무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 전체가 흔들리지만 뿌리가 살아있으면 줄기와 잎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석류는 바로 이 뿌리를 보호해주는 자연의 수호자입니다. 그 결과 테스토스테론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신체는 오래도록 활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베이킹소다가 더해지면 석류의 힘은 한층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베이킹소다는 몸속 과도한 산성을 완화해 주어 석류의 영양소가 보다 균형 잡힌 환경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해 석류가 불씨라면 베이킹소다는 그 불씨를 감싸는 보호막 같은 존재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쉽게 꺼지지 않고 오히려 필요할 때 더 강하게 타오를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죠.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한 호르몬이 아닙니다. 몸 구석구석에 아직 가능하다, 지금 힘을 내라 라는 신호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신저는 혈관과 세포가 건강해야만 정확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석류와 베이킹소다의 조합은 바로 이 신호망을 매끄럽게 유지시켜줍니다. 덕분에 나이가 들어도 기초 체력과 회복력이 유지되고 삶을 이끄는 자신감이 잃히지 않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호르몬이 줄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호르몬이 남아있는 불씨를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입니다. 석류와 베이킹소다는 그 불씨 위에 단단한 돔을 씌운 듯 꺼지지 않고 오래도록 이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몸속의 불씨는 다시 타오를 기회를 기다리며 삶의 활력을 조금씩 되살려줍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많이 듣는 한숨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 하지만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불씨가 모여 큰 불꽃이 되듯 작은 습관 5가지가 모이면 몸과 마음을 다시 밝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베이킹소다를 중심으로 5가지 조합을 살펴보았습니다. 언뜻 보면은 단순한 식탁 위 재료들일 뿐이지만 사실은 몸의 문을 여는 5개의 작은 열쇠였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베이킹소다와 레몬이었습니다. 위와 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막힌 길을 열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열쇠죠. 두 번째 열쇠는 베이킹소다와 꿀물이었습니다. 지친 몸에 에너지를 채워 넣어주며 달콤하지만 안정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베이킹소다와 사과식초였습니다. 혈관을 젊게 유지하여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나이가 들어도 피가 맑게 도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열쇠는 베이킹소다와 생강차였습니다. 식탁에 따뜻함을 더하며 몸속 깊은 곳까지 온기를 퍼뜨려 잃어버린 기운을 깨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열쇠는 베이킹소다와 석류였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혈관과 남성 호르몬을 지켜주어 남자의 자신감을 오래도록 붙잡아줍니다. 이 5가지 열쇠는 각각의 효과만으로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열쇠들이 함께 모였을 때 열어주는 큰 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삶 전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늘 손발이 차갑다고 했는데 몇 주 동안 꾸준히 실천한 뒤 요즘은 손끝이 덜 시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항상 쉽게 피곤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장을 다녀와도 예전처럼 숨이 가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분은 거울을 보며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내와 함께 웃으며 식탁에 앉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변화는 특별한 소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나 상황이 달라도 누구나 작은 실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은 정직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처음엔 작고 느릴 수 있지만 어느 순간 큰 물결처럼 다가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시작하고 내일도 이어가는 힘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는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단기간에 확 달라지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연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약처럼 빠른 반응은 없지만 대신 몸을 해치지 않고 오래도록 지켜줍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을 두고 쌓여야 비로소 진짜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좋은 방법을 들으면 곧바로 실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사실을 보여주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동수 씨, 65세.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해 온 분입니다. 그는 영상을 보고 곧장 베이킹 소다를 사서 아침마다 큰 숟가락으로 타서 마셨습니다. 며칠은 괜찮았지만 어느 날 속이 불편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법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용량을 잘못 지킨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도움입니다. 절대 약이 아니고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권장량은 1티스푼 이하, 그 이상은 위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동수 씨는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용량을 조절하고 천천히 실천하자 속 불편함도 사라지고 몸도 안정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롭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이킹 소다는 혈액을 약간 알칼리성으로 조절하고 위산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량 섭취 시 오히려 위벽을 자극하고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용량은 반드시 1티스푼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차라리 적게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둘째,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고혈압, 신장질환,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꾸준함이 중요하지 과감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결과를 보려는 조급함은 오히려 몸을 해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작은 습관을 차근차근 지키며 건강을 회복하고 또 어떤 분은 조급한 마음에 무리하다가 오히려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특별한 약이나 비법이 아니라 안전하게 지키는 태도입니다. 한동수 씨의 경우처럼 잘못된 방법을 고쳐서 다시 이어갈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조심한다면 그런 시행착오조차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영상의 끝이 다가오면서 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마늘, 레몬, 꿀, 생강, 석류 모두 오랜 세월 사람의 몸을 지켜준 식재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보물도 사용법을 모르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자연의 힘을 빌리되 당신의 몸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5가지 작은 열쇠는 분명 당신의 삶을 바꾸는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를 제대로 사용해야만 문이 열립니다. 그저 세게 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손길로 천천히 맞추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시되 무리하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불안하거나 의문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안전하게 오래 가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열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심에는 베이킹 소다가 있었고 여기에 레몬, 꿀물, 사과식초, 생강차, 그리고 석류가 더해졌습니다. 단순히 6가지 재료가 아니라 베이킹 소다와 결합할 때 힘을 발휘하는 5가지 조합이었습니다. 각각은 혈관을 열어주고 지친 몸에 에너지를 채우고 혈관을 젊게 유지하며 몸의 따뜻함을 불어넣고 호르몬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로 떼어 놓으면 작은 불씨에 불과하지만 함께 모이면 큰 불꽃이 되어 몸과 마음을 다시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열쇠는 결국 3가지 큰 원리로 모아집니다. 첫째는 혈액의 흐름입니다. 길이 막히지 않고 맑고 원활하게 순환할 때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집니다. 둘째는 호르몬의 균형입니다. 남성의 생명력은 단순히 성적인 힘이 아니라
일상의 활력과 자신감까지 좌우합니다. 셋째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습관도 불안과 포기로 가득 찬 마음 위에서는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약이 가장 빠릅니까?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약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길을 만듭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나 비싼 치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한 잔의 음료, 저녁 식탁에 올리는 한 숟가락의 선택, 하루 10분의 호흡과 마음 챙김 같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씨앗이 쌓여 결국 삶 전체를 바꾸는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보아왔습니다. 누구는 이미 포기한 얼굴로 찾아오고 누구는 아직 희망을 붙잡으려 애쓰며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확인하게 되는 진실은 단순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작은 실천을 이어간 사람은 반드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 수치의 변화만이 아니라 눈빛과 걸음걸이, 목소리에서부터 드러나는 살아있는 생명력입니다. 친구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건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는 힘이라는 것. 5가지 조합은 열쇠일 뿐입니다. 그 열쇠를 쥐고 문을 열어나가는 힘은 결국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감사합니다. 유익했습니다라는 짧은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쌓이면 이 채널은 더 많은 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 되어주신다면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과 평안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